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연금 개혁 논의가 이달 말에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5년에 한 번씩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계산한 결과가 곧 발표가 되는데요.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보장성을 확대해야 하는 난제가 놓여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인 초고령 사회.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은 가장 높고 합계 출산율은 가장 낮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결국 노후 소득 보장 제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집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 개혁. 시민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저는 국민연금을 받은 지는 한 12년쯤 됐는데 지금 80만 원 받고 있어요. 많이 낸 만큼 더 받는다고 하면 그건 내가 그때 많이 낼 것 같아요. 노후를 생각해서라도. 금전적으로 부담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보험료를 올리거나 뭐 그렇게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데 생활이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당장 그것도 납부하기가 힘든 편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1998년 이후 24년째 그대로여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적게 내는 만큼 받는 돈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생애 평균 소득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소득 대체율은 2017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감소해 올해 42.5% 수준입니다. 가입 기간 40년을 모두 채웠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연금 재정이 비어가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집니다. 2013년까지 2060년으로 추정됐던 기금 소진 시기가 2018년에는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졌고 5년이 지난 올해 다시 계산해보면 더 단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안에는 보험료율을 15%대로 인상하고 최종적으로 21%대까지 올려야 한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그냥 놔두면 자식 세대, 손자, 손녀 세대가 엄청나게 고통을 받습니다. 이걸 덜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보험료를 조금 더 부담한다든가 받는 거는 고통스럽더라도 이 수준에 묶어두고 일을 더해서 그래야 세대 간 형평성도 유지되고 정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평가하고 기금운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이달 말 발표합니다. 민간자문위원회의 끝장 토론도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재정 안정화 개혁과 함께 보장성 강화 개혁도 동시에 하는 그런 점에서는 1차, 2차 연금 개혁하고는 약간 프레임이 다른 개혁이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연금 개혁에 관한 국제 동향과도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기금 쌓기만이 아닌 실질적인 사회 보장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설 연휴 직후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